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미국에게만 허락된 보물,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달러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달달달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가계, 기업, 정부 이 3경제활동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에 이해가 없다고 하면은 반쪽짜리 경제 이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있기 전까지는 영국이 세계 식민지로부터 축적한 금과 은을 바탕으로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무역의 60%는 파운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영국이 미국에게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은 영국에게 부채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를 감당하지 못했었고, 그 결과 금융의 중심지는 런던에서 월스트리트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 이후 1930년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미국의 달러 시스템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본위 제도라는 족쇄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1931년, 미국은 1933년 이 근본위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전 세계의 기축통화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축통화가 사라진 이후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1940년 새로운 통화제도의 수립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944년 7월 1일 미국의 뉴햄프셔 브레튼 우즈에서 통화금융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때 33개국의 서명으로 IMF와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정식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탄생이면서, 또한 미국이 정식으로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인정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1971년 8월 달러가 금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닉슨 쇼크라고 불려지는 일인데요. 드디어 달러가 금으로부터 묶여있는 이 족쇄가 완전히 풀려버리는, 즉 달러가 금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순간이 이날입니다. 드디어 달러가 슈퍼 기축통화로 재탄생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미국은 금 보유량이 정점을 찍은 이후 급속도로 감소하였고, 이후 정확한 보유량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3년 4월 중동 전쟁, 용키프로 전쟁이 끝난 이후 1차 오일 쇼크를 겪게 되는데, 이 오일 쇼크를 통해서 미국은 확고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간직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 이때 석유량이 배럴당 2.9달러에서 11.6달러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달러를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은 달러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통화로서 전 세계에 각인시켜주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달러가 강력한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전 세계는 선진국 반열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경제 성장률이 일어나기가 힘든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나날이 사상 유례 없는 성장률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내고 있죠. 만약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자국의 화폐를 마구마구 찍어내게 된다면 짐바브웨의 역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화폐가 휴지조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달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달러를 무한 공급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신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이런 정기적인 경기 침체와 확장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는 세계 경제 위기는 달러가 최고라는 이 공식을 성립하게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끔 만들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왜 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기적으로 달러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세계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통화 스와프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통화 스와프를 아무 국가와 체결하고 있지 않는데요. 미국과 우호적이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은 세계 GDP 규모 약 65%에 이르는 국가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안전하게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확실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세계 2등의 국가인 중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중국의 위안화도 세계 결제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요. 금융위기 전보다 조금은 더 커진 것 같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되면서 그나마 늘어났던 위안화 비중이 더 축소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달러 기축통화 파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1985년 2월 9,830포인트 하던 주가지수는 1990년 12월경에는 38,957포인트로 약 40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1982년 10월 달러당 277원 하던 엔화 환율은 1988년 11월 달러당 120엔으로 약 60% 정도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가 주가 상승은 400%, 환차익 계산은 60%라는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보더라도 약 460%의 이익을 달러를 가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2008년 11월 892 코스피 주가지수가 892포인트 하던 것이 2018년 2월 2600포인트까지 약 290% 상승을 하였고, 비슷한 기간에 2009년 3월 달러당 1600원 하던 환율은 2018년 2월 달러당 1060원으로 약 45%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은 290%, 환차익은 45%로 산술적으로 335%라는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율이 2,000원일 때 한국에 들어온 미국인은 거주할 최고급 아파트를 사고 흥청망청 쓰면서 환율이 1,000원일 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최초 가지고 왔던 달러보다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달러를 수출하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달러를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미국의 무한의 달러를 찍고자 하고 미래의 달러를 다시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달러 헤게모니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런 달러의 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달러를 계속해서 필요를 하고 미국은 경제 패권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에 풀렸던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회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의 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러한 흐름의 가운데에 놓여 있지 않나,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